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하고 최신 판례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뭐 OT도 했고, 첫 강의를 해봤는데,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판례와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할 건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이 편 상행위, 상법 총칙은 뭐 한문 하나의 판례로 끝났고요. 사실은 2021년에 나온 판례 중에 상행위, 상행위는 일장 통칙과 그리고 각칙으로 나눠져 있죠. 통칙에서는 한 4개 판례 정도를 21년 판례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판례가 많이 나오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아보면요. 우리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이랑 있거든요. 이익배당. 배당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익배당에서 중간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1회계 연도에서 중간에 예, 전년도에 남은 이익을 한 번 더 배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이 배당 있죠. 배당이 우리 이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행위에 해당된다면 이 이법 배당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인가 문제됐던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정도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당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가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비교할 판례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에 대해서 뭐 위로금 같은 거 청구하는 그런 판례가 세 가지 판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판례에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요 세 개의 판례는 꼭 기억을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2021년 판례가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사가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게 상사시효가 될 것인지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 적용될 것인가도 문제됩니다. 요거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은 4번 판례가 되는데,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인데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뭐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하고 이제는 거의 뭐 통일화되어서 이렇게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전합판례에서 그걸 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도 있었거든요. 민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전합판례에서 한번 정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이 3번과 4번의 차이 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선택형에는 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볼 건데, 물론 여러분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편하게 이 스터디 강의는 편하게 공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즐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여기서 쭉 함께 끝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이 도대체 뭐냐? 이거 뭘까요? 그 다음에
위법배당했을 때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사시효를 정할 것인가 상사시효 정할 것인가 검토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사, 민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안을 한번 보시면요. 뭐 사안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A죠. A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B라는 흥덕 테크노밸리 관리공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조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B의 주주 C와 D, 금강기업과 세인이죠. 이 기업들이 뭘 받았냐면 이익 배당을 받는데 중간 배당 형태로 이익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중간 배당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법하게 중간 배당을 받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C와 D 주주에게 잘못 받은 배당금을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B가 하지 않으니 A가 어때요? 국가가 조세 채권을 갖고 있다는 채권자라는 전제하에서 C와 D에게 위법한 중간 배당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대위 행사했습니다. 알겠죠? 대위다. 대위 행사. 대위는 여러분 아시죠? 대신해서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럴 때 C와 D는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다. 누가? 주주가. 상사 5년 시효 5년 지났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의 행위고 상행이므로 상사 소멸시효 적용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상사시효를 정해서 5년 끝났다.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B 흥덕 테크노밸리 관리공단이 있었고요. 금강기업과 세인이 주주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흥덕 테크노밸리 관리공단이 중간 배당을 했는데 정상적인 배당이 아니고 위법한 중간 배당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누구에게? 테크노밸리 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세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너 보니까 금강기업하고 세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있네. 우리가 대신해서 받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대신 대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대위 청구. 이렇게 했더니 여기 C와 D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요. 상사 소멸시효로 5년 끝났는데요. 뭐 맞기는 맞는데 부당이득 뭐 그런 거 맞긴 맞는데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국가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라고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했겠죠. 10년은 그죠? 이걸 누구 손을 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64조가 적용되는 요건을 요 판례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를 몇 년을 받냐면 10년을 받았어요. 그 말은 민사시효로 받다는 것이죠. 상사시효를 정하기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법 배당의 성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성격이 상행위 내지는 그죠? 상사시효를 정해야 될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네. 그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조문을 한번 검토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상법 462조에 가면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법 배우면 나오겠지만 이익배당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익배당. 이익배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익이 남았을 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죠. 분배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익배당이라는데 이익배당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어떨 때 남는 거냐면 대차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이 있죠.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이익 남은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빼는 내용들이 법조문에 있어요. 일단 대차 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뭘 빼야 되죠? 기존 자본 금액은 빼줘야 되겠죠.
그건 이익이 난 게 아니잖아요. 또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합계액도 다 이건 이익이 아니에요. 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미실현,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은 이익,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빼고 나만, 그죠? 예를 들면 순자선행이 100억이었다. 그리고 합계가 만약에 50억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100에서 50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50억이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다. 그죠? 이익. 이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462조 전문을 가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본 충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자본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 있을 때만 분배하는 거다. 전문이 그렇고요. 이익 배당 그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 사안에서 나왔던 거는 중간 배당이었단 말이죠. 그럼 중간 배당은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462조의 3에 가면 중간 배당 나와 있다는 거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있어요. 그럴 때 영업 연도 중에 1회 한해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주총회가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의 주주에 대해서 이익 배당. 다시 말하면 중간에 한 번 더 한다는 의미에서 중간 배당이에요. 할 수 있음을 뭐 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의 조문은 여러분이 나중에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배당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직전 결산기 요겁니다. 직전 결산기에 대차, 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일정 부분 뺀 거니까 직전 결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별 내용 없어요. 아까 봤던 이익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직전이 중요한 거죠. 직전 결산기에 이익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건이고요. 요건이고, 그 다음에 사망에 가보면 회사는 당해 결산기, 요건 당해 결산기예요. 당해 결산기에 대차, 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이 각 호의 금액에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 합계액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죠? 이익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중간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중간 배당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해 결산기에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이익 발생이 예상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사망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 배당의 요건이 요 조문을 1항, 2항, 3항을 해석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이다. 여기는 2021년이다 합시다. 그런데 2020년 요겁니다. 당해 결산기의 중간 배당, 직전 결산기의 이익이니까 요 직전 결산기 이익은 요걸 말해요. 여기에 이익이 10억이 남아 있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망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익이 예상돼야 돼. 올해 2021년 그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돼야 돼요. 왜? 마이너스 나거나 돈이 없는데 이익 배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해도 보니까 연말에 이익이 날 것 같고 작년에 우리 남은 이익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작년에 남은 이익을 중간에 한 번쯤 더 우리 배당하자. 10억 범위 내에서. 알겠죠? 이게 바로 중간 배당이에요. 누구의 계류로? 이사회 계류로. 됐죠? 이게 정상적인 중간 배당인데 아마 이 사안에서는 이제 불법적으로 중간 배당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중간 배당이 위법되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배당의 성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일단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요. 상행인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채권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그 법률 관계를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 요게 키워드입니다. 우리 판례가 상사시효 적용되는
이 근거 단어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법률 관계가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한다고? 5년의 단기 시효를 정한 상법 64조를 적용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사법에서는 10년이잖아요, 채권 그죠? 그런데 상법에서 사법이잖아요. 근데 5년을 뒀다는 것은 상사거래에서는 조기에 신속하게 법률관계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5년을 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상행위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도 원래는 10년인데 동일한 법리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는 64조를 적용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가보시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다시 말해서 급부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냥 10년의 원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전기에 그죠? 전 결산기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위법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법 462조나 상법 462조의 3에 반해서 이거는 뭐죠? 위법 배당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배당했던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배당을 받을 주주에게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중요한데 이제 여기 성격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 이 배당, 회사법상 배당의 성격이 뭐냐가 이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 주는 거니까 상인이잖아요. 상인이 하는 것이니까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판례가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 이 내부적으로 자기네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주는 행위는 외부적으로 상행위는 외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이게 뭐죠? 상행위 그죠?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가 영업으로 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외부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자기네들 얻은 이익을 내부의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요거는 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상법 64조에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고 봤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판례에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적 성격 나왔어요. 이제 회사 내부로서 배당하는 이익 배당이나 중간 배당의 법적 성격은 상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닙니다. 이걸 판례가 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권 역시 상행위에 기초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 상행위 기초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뭔가 신속하게 해결할 상황이 있다면 단기 시효를 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 배당이나 중간매 실수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 그죠? 중요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잖아. 그죠? 그럼 채권자 보호하고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길어야죠.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도 없어요. 부당하게 받아간 그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은 민법 162조 1항이 적용되어서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하나의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 나온 판례를
할 때는요. 기존 내용을 확인한 판례도 있지만 새롭게 조금씩 어떤 법적 의미를 변화시켜 나가는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새롭게 해석해 주는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요 판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익배당의 중간배당 이것은 뭘로 봤다? 상행위로 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행위로 봤을 뿐이다. 알겠죠? 일단 상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상행위처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단기로 갈 수도 있지만 보니까 그럴 실익이 없다. 오히려 회사 채권자나 회사나 회사 채권자를 보호해야 될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로 갈 필요가 없고 10년으로 그대로 갔다. 요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거 하나 설명했는데 벌써 20분 갔네요. 뭐 아쉽지만 욕심내면 안 된다 그랬죠? 가볍게 요 하나의 판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리에 숙지를 한다면 20분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3회 때는 다른 또 판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